키예프를 점령하려는 볼셰비키 병사들을 태운 무장열차가 크루티에 도착합니다. 개떼처럼 몰려드는 이 병사들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수천의 볼셰비키군과 맞서야 하는 병사들은 고작 몇백 명의 우크라이나 학도병들이었습니다. 학도병들은 사력을 다해 막아내려 하지만 볼셰비키군은 끝도 없이 밀려오고 있었죠. 1917년 11월 제정 러시아의 지배에서 3세기 만에 독립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최초의 정부인 비공산계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갓 태어난 국가의 지도자 미하일로 흐르셰우스키 위원장은 뜻밖의 독립을 맞이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는데, Петроградсь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ільну Українську Республіку оголосило війну Україні. 예, 러시아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한 볼셰비키가 갓 독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대체 뭔 사연이 있길래 멀쩡히 독립한 나라를 다시 침공하나 했더니 1차 대전 시기 독일 제국에게 한참 처맞고 있던 러시아, 제정도 무너지고 전쟁도 무너지고 결국 강력한 독일 제국에게 휴전을 요청했는데, 그 대가는 바로 동유럽의 광대한 영토였고, 혁명으로 인해 러시아 제국이 붕괴되면서 그 틈바구니 사이로 이 우크라이나가 잠깐 독립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러시아를 손에 넣은 레닌, 과거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졸지에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은 태어나자마자 만렙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Нехай йдуть на переговори з совєтами! Не підемо воювати! Ленін обіцяє всім землю та заводи! 그 혼란한 틈 사이로 소비에트를 지지하는 시위군도 존재했는데, 이렇게 볼셰비키의 침략에 맞서서 많은 우크라이나의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1918년 1월 4일) 드디어 소비에트는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합니다. 볼셰비키군은 동우크라이나 지역의 하르코프와 폴타파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죠. 이 볼셰비키군의 지휘관은 바로 이 사람, 미하일 무라비오프 대령. 러일 전쟁과 1차 대전에 참전하고 러시아 혁명에서도 활약했던 백전노장의 소비에트 장교였습니다. 이런 노련한 지휘관이 5천여 명 병력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예프 점령 작전에 투입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향하는 곳은 키예프에서 북동쪽 130km 떨어진 크루티. 이곳 키예프의 대학생들도 앞다투어 학도병이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Юридичний факультет, Полтава. Факультет медицини? Я співаю у хорі в Кирилівській церкві. 하지만 이들을 군인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죠. У вас є лише тиждень, аби навчитись стріляти і вміло управлятись. 곧 벌어질 전투를 맞아 이들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군사교육만 받게 됩니다. 이 학도병들의 지휘를 맡은 인물은 에버키 호차렌코 대위, 우크라이나 폴타파 출신으로 한때 제정 러시아 육군 장교였지만 러시아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군을 지휘하게 된 애향인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훈련을 마친 이 학도병들은 볼셰비키군을 맞이하기 위해 크루티를 향한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은 전투 경험은 고사하고 총조차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들은 곧 볼셰비키군이 몰려올 크루티 방어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지원병으로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Встигли вас підготувати як слід. Прошу вас всіх уважно слухати накази командира. Ви всі повинні повернутися додому
живими. 드디어 이들은 크루티에 도착하고 Хутк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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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ішов! 이 소식은 역시 소비에트 지휘관 무라비오프 대령에게도 전해집니다. Сотник Гончаренко. Михаил Артемьевич Муравьев. Заблуждение юнкеров я прощаю. Офицеров все равно расстреляю. 그런데 그 시기 이 무라비오프 대령은 키예프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키예프에 있는 아르세날 공장지대에서 폭동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없는 살림에 크루티 방어는 물론 이 폭동도 진압해야 했죠. Агенти Троцького підняли повстання. Захопили арсенал, склад зброї на Печерську, міст через Дніпро. 지휘부는 마음이 급해지고 이번에는 오히려 크루티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Докрут терміново. 이 덕분에 방어선에 도착한 학도병들은 뜻밖의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Терміновий наказ зі штаба, повертаємось на Київ. Швидше! Далі ми самі. 예, 방어선을 지키던 이 정규군들, 학도병들과 소수 병력만을 남겨놓은 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키예프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크루티 방어선에 남은 병력은 학도병 500여 명과 코사크 기병 100여 명. 드디어 볼셰비키 병력 5천여 명이 무장 열차를 타고 크루티에 도착하고 학도병들은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볼셰비키의 폭탄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무라비오프 대령은 이렇게 무전으로 비대면 돌격 명령을 내리고 무장 열차에서 내린 볼셰비키군은 우라돌격 비스무리한 공격을 시작하는데 Стріляти тільки за моїм наказом. 호차렌코 대위 지휘하에 이 애송이 학도병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투혼을 보여줍니다. 새까맣게 밀려오는 볼시비키군을 치열하게 방어해내죠. 심지어 볼시비키군의 탄약까지 탈취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볼셰비키군과 백병전까지 치르는 대범함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학도병들의 치열한 저항을 감당하지 못한 볼셰비키군이 마침내 물러납니다. 크루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준 학도병들은 탄약도 거의 바닥이 나고 Після заходу сонця води ешелон. Але червоні можуть піти слано. Бери зброю, набої. 다시 키예프로 복귀해서 그 지역도 방어해야 했는데 이 학도병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철수하려는 순간 볼셰비키의 야간 공격이 재개됩니다. 친구들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학도병들은 범호 사격을 해주기도 하지만 Тоді відступай, я прикрию. 안타깝게도 모든 학도병들이 이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열차에 미처 탑승하지 못한 30여 명의 학도병들. 결국 볼셰비키군에게 포로가 되고 장교들만 처형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이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명으로 소비에트와 벌였던 첫 번째 전투는 이렇게 끝을 맺었지만 학도병들의 이런 선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독립국가로서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Имя страны, которой никогда не было. Нет. И никогда не будет. 영화 1918 크루티 전투는 수도 키예프를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학도병과 볼셰비키군과의 전투를 그린 우크라이나 영화입니다. 크루티 전투 100주년 기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말 그대로 우크라뽕이 가득 찬 영화인데 그 제작비로 다들 보드카만 마시랬는지 이런 좋은 소재에 영화는 아주 참담하기 그지였습니다. 게다가 전투 장면만 있으면 밋밋할 거라 생각했는지 레닌과 트로츠키를 이간질하려는 첩보물 비스무리한 장면도 있긴 한데 그 부분 역시 소개하기 민망할 정도로 노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땅도 체르노제
크루티 전투는 고작 4주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기초 군사 교육만을 받은 우크라이나 학도병 500여 명과 코사크 기병 100여 명이 무려 10배에 가까운 볼셰비키군 5천여 명을 상대로 5시간을 버텨주고 볼셰비키의 키예프 점령을 조금이나마 지연시켜준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1918년 4월 독일에게 처참하게 패한 소비에트가 독일과 굴욕적인 조약을 맺으면서 우크라이나는 동서가 따로따로 잠시나마 분리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해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쩌리로 전락하자마자 우크라이나 키예프가 소비에트에게 점령이 되고 서우크라이나마저 폴란드의 침공을 받으면서 1921년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는 각각 소비에트와 폴란드령으로 넘어가는데 50년 후 1991년이 되어서야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기구한 팔자를 지닌 국가였습니다. 이 크루티 전투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소비에트에게 저항했던 의미는 있지만 잊혀진 역사였고 80여 년의 세월 동안 소비에트에 의해 봉인되어 있었는데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 영화를 왜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려는 우크라이나와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서방 세계를 불신하는 러시아, 이런 오래된 갈등 관계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안함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상시간보다 딴짓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영화 1918 크루티 전투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